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 바로 FSD 얘기입니다. 제가 맨날 우리나라 FSD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기가상하에 산 차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전 규정을 충족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안전 규제는 유럽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유럽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고속도로에서 FSD가 승인될 전망이다. 9월 정도에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차량 자체적으로 무언가 조작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움직일 때 운전자가 일로 가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줄여서 SIM-SIM이라고 하는데, 이 규제가 곧 풀릴 예정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거 보면은 FSD가 곧 유럽에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하이웨이가 문제입니다. 하이웨이에 한해서만 일단 먼저 풀린다라고 해요. 그래도 좀 약간 우려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고속도로에서의 이 SIM은 이미 미국산 차량들, 미국에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심지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5년 전에도 이미 되던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이거죠. NOA,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인데 말 그대로 시스템 이니시에이티드 조작이니까, NOA 키면은 시스템이 알아서 좌선 변경할게요 하면은 운전자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동을 한다라는 거. 그게 되냐? 나 EAP 사고 했는데 그런 거 없던데. 네, 이거는 모델 X 미국산 차량 매뉴얼이고요. 예전에 모델 3, 모델 Y 미국산도 동일합니다. 이거 제 차 있어요. 네, 차선 변경 승인 필요, 차선 변경 알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산 차량 EAP 사신다고 해가지고 이 두 개가 나오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거 두 개만 보이실 거예요. 보면은 차선 변경 승인 필요 옵션이 있는데, 이 말인즉슨 차선 변경을 할 때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차선 변경 승인 없이도 얘가 알아서 작동하게 세팅할 수 있냐? 네, 그게 가능합니다. NOA 쓰시는 분들, 미국산 차량들은 이거를 끄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뭐 끄고 다닙니다. 물론 잘 쓰지는 않아요. 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하지만 이 기가상하에 산 차량들 매뉴얼을 보면은 그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두 개가 있었는데 없죠. 차선 변경 할 때 무조건 운전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NOA 아니야? 그냥 미국산 NOA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겠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말 그대로 이미 미국산 차량 NOA랑 똑같은 거거든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 만약에 유럽에서 정상적으로 이슈 없이 운전자 승인 없이 시스템이 조작하는 것들이 허용이 됐을 때, 고속도로에서 단순히 NOA만 풀어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결국에는 FSD를 위한 포석의 단계, 누가 봐도 그렇습니까? 포석의 단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NOA가 분명 개선이 되기는 할 겁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개선이라 할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선이니까 이 미국산에만 들어있는 차선 변경 승인 필요, 차선 변경 알림, 이 두 가지가 NOA에 추가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사실 중요하죠. 고속도로 안에서 제한적인 FSD가 될 거면은 이 도심이나 고속도로나 똑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옛날부터 FSD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셨던 분들이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좀 공감하실 얘기입니다. 바로 이 스택을 나눈 겁니다. CT 스택하고 고속도로 스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에 있는 FSD는 이 City랑 이 하이웨이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스택 안에서 작동해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스택 안에서 작동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CT 스택하고 하이웨이 스택 두 개가 구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국도 같은 데서 이렇게 주행할 때의 이 프로그램과 고속도로 진입했을 때 이 FSD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은 차이를 둘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고속도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전자에 대한 이런 주의 같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덜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차량들만 있고 별도의 신호 같은 것들이 없다고 봐도 돼요. 도시로 가게 되면 이게 약간 달라집니다. 도시로 가게 되면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지죠. 이건 뭐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다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하나로 통합이 됐죠. 프로그램 하나로도 작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이제 유럽 얘기로 넘어가서, 유럽 같은 경우 이 고속도로에서의 어떻게 보면 FSD가 작동 가능하도록 승인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FSD
FSD 프로그램에서 이 도시 부분을 좀 제외한 별도의 하이웨이 스택 같은 걸로 좀 다운 사이징을 하겠죠. 그 상태에서 유럽에 뿌리고 유럽의 규제를 좀 따라가는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일본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보니까 미국산 오너로서 좀 아쉬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산 차량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NOA를 썼을 때 이미 사용자 승인 없이도 얘가 알아서 차선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여전히 똑같이 NOA 바뀐 게 없다, NOA 개선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냅뒀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얘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이거 보면서 약간 좀 제 전망 같은 게 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미국산 차량들은 미국산 FSD 그대로 써도 된다, 우리나라에 맞춰가지고 투입만 된다라고 하면은, 왜냐? 얘는 레벨 3가 아니라 레벨 2기 때문에, 뭐 레벨 2.5라고 하는데 결국엔 레벨 2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레벨 2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슈퍼바이즈드, 사용자가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로 그 테슬라 FSD 항상 말씀드리지만 걔네는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자율주행이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슈퍼바이즈드니까. 이게 로보택시가 올해 6월에 텍사스나 이런 곳에서 승인된다라고 하죠. 그게 정말 자율주행. 테슬라 FSD 슈퍼바이즈드 버전은 레벨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들어왔을 때 그거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주행 보조입니다, 자율주행 같지만이라고 했을 때 전혀 막힐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더 아쉬운 부분. 그래서 암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산 차량 먼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새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모델3, 모델 Y, 특히 이제 모델 Y는 그 예전에 중국산 차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니퍼, 올해 뭐 보나마나 아마 우리나라 전기차, 수입 전기차 중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아마 모델 Y 주니퍼일 겁니다. 그만큼 미국산 차량들 이렇게 출고할 때보다 지금 중국산 차량들 출고하는 거 훨씬 많습니다. 사실 뭐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정도는 더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이게 모델 Y 주니퍼가 제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한 달에 한 3,000대 정도 팔거든요. 팔 수 있는 게 딱 테슬라 코리아 캐펌이다 딱. 그만큼 지금 중국산 차량들 어마무시하게 뿌리고 있는데 이 차량들을 지금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팔린 지 한참 된 미국산 차량들, 그 중에서도 FSD에 산 사람은 극소수일 거 아닙니까? 모델 S, 모델 X는 여전히 미국산에 들어오지만 모델 S, 모델 X는 판매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되게 제한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테슬라 한국 쪽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뇌피셜입니다. 이건 그냥 뇌피셜, 헛소리라고 그냥 들어주시고, 과연 지금 한창 많이 팔고 있고 앞으로 많이 팔게 될 중국산 차량들을 마냥 무시하고 옛날 팔린 미국산을 위해서 먼저 풀 것인가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희망회로는 아니고 약간 좀 생각을 돌린 게, 유럽산에 제한적으로 고속도로 안에서의 NOA를 넘어선 이 하이웨이 스택이 들어가는 거, 그것이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올 것이다. 유럽의 규제를 따르는 중국산 차량들과 똑같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미국산 차량이라고 먼저 이렇게 넣어주지 않고, 라는 생각이 약간은 좀 들긴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모델 3, 모델 Y, 미국산 차량들 전부 다 하드웨어 3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드웨어 4 위주로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은 특수사항이니까 하드웨어 3에 맞춘 애들로 만들어서 뿌려야지 라는 생각을 할까요? 모델 S, 모델 X는 또 지금 나오는 거 하드웨어 4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다가 FS를 안 뿌렸으면 안 뿌렸지 미국산만 뿌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좀 암울한 생각이 약간 좀 들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이 좀 틀렸기를 좀 바라긴 하지만, 미국산 타는 입장에서.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그게 뭐 미국산이 먼저 들어오건 아니건 상관없이 지금 대부분 팔리고 있는 중국산 차량들도 FSD가 잘 작동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유럽의 이런 변화를 봐야 되는데 그 유럽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는 데에서 좀 희망의 돌릴 여지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OA 얘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NOA는 정말 5년 전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뭐 중간에 얼마나 좀 더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곡선에서 살짝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생각해보면은 오토파일럿이 예전에 곡선이 있다고 해가지고 속도를 안 줄이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20년도에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시해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NOA는 정말 5년 전하고 똑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나마 좀 최근에 개선된 거라고 보면은 버스 전용 차선으로 좀 안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 그거 말고는 그 성능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안 써요. 있어도 안 씁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참 쓰기가 어렵다고나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서 쓰려면은 FSD가 들어오고 우리나라 운전자의 습관을 가지고 학습된 애들로 들어가야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이게 뭐 경부처럼 차선이 많은 고속도로도 있지만 천안론산 같이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이 이런 고속도로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110 좀 넘어가지고 이제 차선 변경하려고 하면은 뒤에서 막 1차선에 막 속도 막 130, 140 세려받고 그런 차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차들 솔직히 무시하고 그냥 110으로 추월하고 그 상태로 2차선으로 넘어와도 되는 게 사실 법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게 그조차도 이제 교통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한 카메라 단속 안 걸린 한 110 그 정도로 추월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 그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NOA에서는 그런 게 안 되거든요. 빨리 우리나라의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운전자 특성에 맞는 그런 NOA를 넘어선 고속도로용 FSD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바람인데 고속도로라도 뭐 시내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게 그래도 좀 조짐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그냥 NOA에서 끝날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의 움직임은 테슬라가 정말 FSD, CT까지의 FSD까지 뿌리기 위한 그런 전초 작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유럽을 뚫으려고 하지만 테슬라는 뭐 얘기했듯이 이제 유럽도 뚫리면은 한국도 풀 수 있고 일본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을 정말 자세히 봐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얘기랑 결코 벗어난 얘기는 없는데 그래도 뭐 제 유튜브가 좀 그렇습니까? 좀 주저리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면서 라디오처럼 들으시라고 사실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만드는 건데 아무튼 네 전익남 생각은 이게 NOA랑 뭔가 비슷하긴 하지만 유럽이라는 거 한국은 우선순위에 좀 떨어져 있다. 유럽을 뚫으면 나머지 다 뚫릴 거니까 이런 마인드로 테슬라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항상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에서의 FSD 강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은 좀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 불만 사항인데 지금 제 차가 이 업데이트 몇 버전이냐 2025.8.7 버전입니다. 테슬라 2025년 8주차에 만들어진 업데이트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로 보면은 정말 굉장히 옛날 버전입니다. 지금 최신 버전이 2025.14 버전이에요. 14.6 버전이 가장 최신입니다. 그리고 2025.14.6 버전에 글로벌하게 뿌려진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냐? 무려 83.6%입니다. 한국 차량들은 아직까지 단 한 대 차량도 2025.14 버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느리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늦었던 적이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정말 흔치 않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테슬라 코리아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뿌려주는 테슬라 코리아 쪽에 넘겨줘야 되는 그쪽이 좀 문제가 생겼는지 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한 피해는 지금 우리나라 테슬라 오너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 뭐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늦을 이유가 있나 싶은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희망회로 같은 것 좀 돌려보기도 해요. 이 테슬라 업데이트가 글로벌적으로 다 똑같이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별로 뭔가 특이사항 같은 것들이 하나씩 뿌려지게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한국의 테슬라 최신 업데이트가 좀 느려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업데이트에 뭔가를 붙여가지고 한국 테슬라 오너들한테 뭔가 좀 더 글로벌 오너보다 개선된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는 게 있을 때 좀 이런 것들 사실 글로벌 오너보드보다 글로벌엔 이미 적용이 됐는데 한국에 적용 안 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됐을 때 좀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디 그런 것들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바로 전에는 약간 좀 희망회로처럼 아니면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투로 말씀드린 FSD? 혹시 미국산 FSD? 같은 게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닐 것 같고 그냥 뭐 희망회로를 떠나서 그냥 워스트 시나리오 하면은 그냥 한국이 늦었다. 그냥 늦은 거다 한국이. 이러면 정말 좀 개인적으로 좀 화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정말 한국 시장을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물론 글로벌로 봤을 때 우리나라 판매량이 좀 떨어지는 게 맞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팔린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막 그렇게 큰 시장 아니니까요. 그래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덜 팔리는 나라들 업데이트가 더 빨리 되고 있고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줍니다. 아무튼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14 버전 업데이트 어떤 게 되냐? 이건 뭐 제가 뭐 다 말씀드려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건데, 하나 좀 약간 좀 실망스러운 거. 여기 보면은 킵 액세서리 파워 온이라고 해가지고 이 센트리 모드를 키지 않더라도 시거잭이라든지 USB 포트 이런 거를 살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센트리 모드를 킴으로써 운용하지 않을 때 배터리 닳는 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거잭은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기대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키더라도 이거를 센트리 모드 킬 때처럼 배터리가 많이 닳는다는 거, 이런 게 레딧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거 보니까 이 옵션을 키는 순간 차량이 잠들지 않습니다. 잠들지 않게 함으로써 12V를 살아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센트리 모드를 켰을 때보단 배터리가 덜 닿을 겁니다. 근데 차자태가 계속 잠들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훌륭한 이 테슬라의 BMS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면서 차량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시스템이 돌고 있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정말 추운 환경이나 정말 더운 환경일 때 테슬라 차량이 잠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더운 환경이면은 배터리를 좀 더 식히는 그런 에어컨디셔너가 알아서 작동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추울 때는 이 배터리 히팅이 알아서 작동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센트리 모드를 끄더라도 이 차량이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가 계속 닳는다는 거. 이게 배터리 컨디션에는 좋지만 이 사용자가 이거를 쓰려고 했던 그런 의도에는 약간 좀 벗어났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쉬운 내용이죠. 의도라고 하면은 배터리가 안 닳으면서 12V는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바로 사용자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도를 벗어나는 거. 배터리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배터리 쓴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쉬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터리 드레인이 좀 덜하긴 할 겁니다. 초기에는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개선된 겁니다. 이 옵션 켰더니 배터리 드레인이 상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2025.14 버전 굉장히 빨리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좀 순서가 좀 약간 좀 바뀐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은, 최근에 테슬라 오너분들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쓰신 분들 많이 계시죠. 뭐 라우터를 설치하시다든지 아니면은 이 핸드폰을 대고 타면은 핫스팟을 무조건 켜놓으신 상태라서 무조건 차하고 와이파이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세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뭐 라우터든 아니면은 개인 핸드폰에 핫스팟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신 분들, 테슬라가 핫스팟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소모하는 그런 후기들이 지금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하루에 막 20기가씩 쓰고 한대요. 업데이트한 거 아니냐? 업데이트로 20기가를 쓰는 경우도 사실 희귀한 경우인데 아니라고 해요. 심지어 그것조차 좀 문제죠. 이게 한두 분 얘기가 아닙니다. 커뮤니티에 핫스팟을 키워드를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쫙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은 막 100기가 쓰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막 데이터 막 다 쓰고 막 해가지고 난처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거를 왜 테슬라가 이렇게 사용자 정보를 많이 뺏어가냐? 결국에는 이렇게 용량이 크다라는 것은 주행 데이터고 카메라 데이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말즉슨 이 테슬라가 한국의 운전자의 데이터를 이 노조 컴퓨터로 가져가서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 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데이터들 100기가 이런 데이터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에 다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의 노조 컴퓨터든 아니면 뭐 콜텍스 1.0 컴퓨터건 해가지고 거기서 학습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동영상 데이터가 다 갔을 거고요.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한다. 근데 왜 한국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해? 뭐겠습니까? 한국에도 FSD 뿌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겁니다. 거기서 좀 이상한 것들은 엔지니어가 개입해가지고 라벨링 작업 같은 걸 좀 도와줄 거고, 뭐 사실 뭐 이런 단계는 한참 몇 년 전부터 지난 건데, 다 이 테슬라 노조 컴퓨터든 콜텍스건 다 알아서 라벨링하고, 오토 라벨링 정말 옛날 얘기라서 뭐 해야 되나 싶은데 다 라벨링하고, 이거는 봤는데 이런 거다, 이런 학습 같은 거를 여러분들의 소중한 데이터 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한국도 FSD 준비를 하는 거는 맞다. 다만 아쉬운 건 이런 작업을 좀 옛날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제서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도 뭔가 좀 아다리가 좀 맞지 않습니까? 이거 뭐 9월 얘기도 나오고 있고, 9월에 사실 바로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유럽에서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자동 적용이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지고 태클 걸려면은
택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럽의 규제를 준용하는 거지 정확히 똑같이 따르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나라 국토부가 또 어떤 식으로 막을지는 또 모르겠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 FSD를 위한 이런 학습 같은 게 시작이 됐다. 이거는 거의 뭐 확정된 팩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얻어가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FSD에 대한 이런 전망은 건덕지가 나오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팩트. 그런 소식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FSD부터 이런 업데이트 소식, 아쉬운 소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핫스팟 데이터 상황 봤을 때 우리나라 사용자로부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지금 수집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죠. 기분 좋은 소식이죠. 이거는 데이터를 쓰신 분들에게는 약간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데이터가 한국의 FSD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다. 참고로 이거 끄고 싶으신 분들은 끄셔도 됩니다. 어떻게 끄냐면은 컨트롤 들어가셔서 소프트웨어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 공유라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귀하를 향한 테슬라 약속 해가지고 막 오토파일럿 분석 및 개선 허용하기, 주행 시작 및 종료 데이터 포함하기, 주차 시 데이터 포함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비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데이터는 테슬라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네, 물론 이렇게 하고도 막 데이터가 빨려 들어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뭐 테슬라에다 따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끄는 옵션이 있으니까 찝찝하신 분들은 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원 없이 가져가세요 하는 주의라 다 켜놨어요. 모든 분들이 다 저같지는 않을 거니까. 저는 뭐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빨리 우리나라 FSD가 뭐 중국산이건 미국산이건 할 것 없이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켜놨으니까 네, 참고만 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